링크에서 플렉심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혜입니다. 오늘은 플렉심 제6강 태스크 시퀀스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스크 시퀀스는 크게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작업 시퀀스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는 커스텀 태스크 시퀀스가 있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작업 시퀀스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을 하실 때 그 유즈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해서 지금 옆에 있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어느 특정 위치로 가서 플로우 아이템을 로드를 하고 특정 위치로 이동해서 다시 언로드를 하는 이러한 전형적인 작업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 제어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표준 로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작업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특정 이벤트나 특정 시점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태스크 시퀀스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커스텀 태스크 시퀀스는 그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 시퀀스를 생성하고 거기에 이 작업자가 시행하게 되는, 여기에서 보면 이동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플로우 아이템을 로드해서 그 다음에 커스텀 코드 들어가고 언로드하고 이래서 다 끝나고 나면 이 태스크 시퀀스를 끝내는 피니시 태스크 시퀀스로 이 태스크 시퀀스를 종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 시퀀스의 행동을 정의하는 일련의 지시서,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첫 번째 태스크부터 마지막 태스크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시퀀스가 필요할 때 주로 오브젝트 이벤트가 큐에 아이템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련의 과정이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오브젝트 이벤트가 발생 시점에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 플렉심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렉심을 제가 열었는데요. 먼저 3D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제가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로우 아이템을 생성을 해야 되니까 소스에,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온 큐 놔주고요. 요번에는 프로세서를 2대를 설치를 해볼게요. 프로세서 1차 가공, 2차 가공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련의 과정이 끝나는 싱크로 연결이 될 건데요. A선 링크를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지금 프로세서 1 끝나고 나면 프로세서 2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싱크까지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시는 작업자를 배치를 해서, 자, 이 작업자가 만약에 저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세서 1에서 프로세서 2로 아이템을 옮기는 거를 작업자가 옮기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센터 포트로 프로세서 1에서 오퍼레이터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 1에서 유즈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이템이 가공이 끝나면 작업자가 가서 이동을 하고 프로세서 2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아이템이 오면 이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1에서 가공이 끝나고 나면 작업자가 이 아이템을 바로 프로세서 2로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가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검사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세서 2로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아이템이 프로세서 1에 들어오기 전에 이 프로세서 1에 클렌징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플로우 아이템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클렌징까지 끝내고,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아이템이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는 이 3D 라이브러리만을 활용을 해서는 제가 원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제가 이 프로세서 1에서 2로 연결되어 있는 거 삭제해주고, 오퍼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옮겨주고, 삭제해주고요. 그 다음 프로세서 1에 되어 있는 이 유즈 트랜스포트 옵션도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은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플로우를 하나 열어주고, 그러면 작업자는 지금 프로세서 1에서 프로세서 2로 물건
프로세서 1에서 가공이 끝난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세스 플로우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릴 게 있어요. 여기 지금 Q1에서 프로세서 1까지 보면 현재 지금 화살표를 잠깐 보시면 링크 화살표죠. 소스 1에서 Q로 연결되어 있고 Q에서 프로세서 1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떤 화살표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화살표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포트가, 아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포트가 열려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포트가 막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런을 실행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이 들어오고, 지금 보시면 아까는 여기가 초록색이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죠. 바뀌는 이유는 이 프로세서는 가공이 끝날 때까지 다음 플로우 아이템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가 자동으로 막혀져 있는 거예요. 계속 실행을 해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소스에서 Q는 포트가 다 열려 있죠. 왜냐하면 아이템이 생성이 되면 Q로 그냥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트가 열려져 있는 거고, 여기는 포트가 막혀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가공이 끝나면 작업자가 얘를 로드하는 순간, 이쪽으로, 그러니까 검사가 끝난 다음에 프로세서 2로 이 아이템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들는 순간 이 포트는 열리겠죠. 여기가 가공이 끝났으니까. 근데 저는 어땠어요? 아까 저는 여기에 클리닝 작업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클렌징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포트가 계속 막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일련의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서에 아이템이 들어오는 순간 저희는 그걸 인지해서 토큰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벤트 트리거 소스를 이용을 해서 프로세서의 온 엔트리에 아이템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엔터링 아이템에 들어오는 순간 어사인해서 얘를 아이템이라고 하는 토큰으로 인지를 시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아이템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 포트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포트가 막혀야 되죠. 그래서 포트를 막기 위해서 이 베이직 쪽에 보시면 커스텀 코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스텀 코드를, 이 블럭을 이용을 해서 이 속성에 추가해 주는데, 컨트롤 쪽에 보시면 저희가 제어를 해주는 거니까 컨트롤 쪽에 보시면 클로즈 앤 오픈 포트가 있어요. 포트를 열고 닫는 걸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션이 기본적으로 클로즈 인풋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거 인풋을 막을 거니까 클로즈 인풋 상태로 놔두고, 오브젝트는 프로세서 1이죠. 이 프로세서 1의 인풋 포트를 막고, 토큰 만들어주고 막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이 이 프로세서 1에서 지금 정의되어 있는 10초 동안 가공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니까 저희가 wait for event를 이용을 해서 프로세서 1의 프로세스 피니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액션에서 매치의 아이템으로 해주셔야 되죠. 자, 이것까지 하면, 기다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작업자가 여기로 가서 검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태스크 시퀀스를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플로우 라이브러리 중에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중간에 태스크 시퀀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태스크 시퀀스가 있고 피니시 태스크 시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태스크 시퀀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크리에이트를 해주고, 일련의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피니시 태스크 시퀀스로 끝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스크 시퀀스를 생성하는데 작업자가 누구냐 하면 저희는 이 오퍼레이터 1이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1이 이제부터 지시하는 모든 작업을 이 오퍼레이터 1이 실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끝나는 그 시점에 작업자는 프로세서 1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갈 건지 저희가 프로세서 1으로 갈 거예요. 자, 모델 파인드로 해가지고 프로세서 1으로 갈 거고요. 간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죠. 1년에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 되니까 태스크 시퀀스 쪽에 보시면 여기에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딜레이 해서 시간은 딜레이 타임은 10초로 주는데요. 스테이트에 보면 지금 비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시보드에 보고서를 만들 때 차트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자가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테이트를 뽑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에 지금 작업한 요 딜레이 제가 여기다 주석도 좀 줘볼까요? 딜레이에 검사라고 주석을 주고 이 검사를 하는 이 과정이 나중에 그 대시보드의 차트에 스테이트가 비지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다 가서 저희 지금 검사하는 거니까 40번에 있는 인스펙팅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면 끝났으면 얘를 아이템을 들어서 프로세서 2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로드 그래서 로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언로드 이동을 해서 언로드를 해야 되니까 어디에다가 언로드를 하냐 하면 데스티네이션 여기 스테이션에 프로세서 2에다가 물건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아이템을 내려놓고 그러고 나면 얘가 클렌징을 해야 되니까 다시 프로세서 1으로 와야 되죠. 다시 트래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은 여기 프로세서 1으로 자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작업을 해줘야 되죠. 똑같이 딜레이로 추가를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딜레이에 주석을 얘는 뭐 청소라고 넣어줄까요? 해주고 스테이트는 이번에는 네 39번에 39번에 있는 포스트 프로세싱 아니네요. 44번에 보면 클렌징이 있네요. 클렌징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자의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난 거니까 피니시 태스크 시퀀스로 종료시켜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엮어서 여기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을 이용해서 아이템이 오면 기다리고 가서 검사를 해주고 내려놓고 다시 와서 10초 동안 청소해주고 끝나고 근데 지금 끝나면 아이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포트가 계속 막혀져 있죠.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커스텀 코드에서 포트를 클로즈를 시켰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이제 다시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다시 베이직에 있는 커스텀 코드를 가지고 와서 컨트롤에 클로즈 앤 오픈 포트로 해주고 아까는 닫아주는 거니까 클로즈 인풋이었는데 이번엔 포트를 다시 열어주셔야 되니까 오픈 인풋으로 해주고 오브젝트는 프로세서 1에 대한 인풋 포트를 열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면 1년에 저희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작업해줘야 되는 모든 1년의 과정이 끝났으니까 작업을 끝내는 싱크로 종료를 시켜주고 나면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들어오고 작업자가 가서 10초 동안 검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다시 와서 클렌징 해주고 끝나고 포트 열려서 다시 아이템 들어오고 다시 이제 검사해주고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다 구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동안에 우리 작업자가 그러면 뭐 클렌징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있고 검사하는 시간, 뭐 이동하는 시간, 그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효율을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요 작업자의 여기 스태티스틱에서 스테이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여기 스테이트 인스펙팅 여기에서 스테이트를 파이 차트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저희가 프로세스 플로우 아래쪽에다가 추가를 해주고요. 다시 리셋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데 작업 시간 배속을 좀 늘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테이트에 보시면 여기에 아까 인스펙팅 있었고 클렌징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이동하는 시간 하는 것을 아까 보시면 저희가 인스펙팅하고 클렌징으로 스테이트 상태를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각 상태별로 작업자가 소요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실 수 있으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커스텀 태스크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